내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순간들을 기억하시죠? 레포트를 베낄 때, 거짓말을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만난 다리 없으신 분의 동전통을 그냥 지나쳤을 때, 해외에서 머니머니 하는 아이들을 외면했을 때, 사실 우리의 일상은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주 다양하고 미묘하게 떳떳하지 못한 느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떳떳하게 살아가는 작은 지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착하고 아름다운 삶의 지혜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봐주셔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요, 꽤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내적 갈등, 떳떳하지 못함,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청 다양하죠. 리포트 베낄 때, 거짓말 할 때, 뭔가 잘못을 하고도 그걸 숨길 때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또 다른 종류들도 있어요. 횡단보도 앞에 엎드려 계신 다리 없는 분들의 돈바구니, 이거 그냥 지나칠 때요, 느끼는 불편함이 있죠. 또 달리는 지하철에서도 절절한 사연 쪽지가 무릎 위에 툭 떨어질 때 돈을 안 들여도 갈등하고요. 또 돈을 들이면서 주의를 의식해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갈등하고요. 온통 부자연스러운 작은 갈등투성이인 우리의 일상인 거죠. 이건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예를 든 것에 불과하고요. 일상의 떳떳하지 못함은 정말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TV를 보다가요, 에티오피아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내라고 할 때도 그렇고요. 시장에서 돈 깎을 때도 그렇고요. 내가 더 먹으려고 할 때, 내가 더 가지려고 할 때, 내가 남보다 더 잘나려고 할 때, 내가 다른 일을 누르고 이겼을 때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일상은요, 떳떳하지 못한 느낌하고요, 그런 불편한 감정을 별거 아니라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느낌, 이 두 가지의 충돌, 그런 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풀고 싶잖아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잔 감정, 자잘하지만 어찌 보면 근본의 문제일 수 있는 이 갈등의 순간들을 풀고 싶었어요. 떳떳하지 못함은요, 다음 세 가지 방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정당하지 못한 방향이에요. 리포트를 베끼거나 봉사 점수를 대리로 따거나 하는 거죠. 둘은 거짓의 방향이에요. 거짓말을 하거나 마음을 숨기거나 잘못을 하고도 모르는 척하는 거죠. 셋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방향이에요. 돈통에 돈을 안 넣고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시장에서 돈을 깎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요, 그래서 난 떳떳하지 못해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저는 그게 모두 제가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힘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거꾸로요, 그런 저의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고쳐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요, 그와 관련된 지혜를 하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요, 저와 정말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일본의 인류학자 마츠무라 케이지로라는 분인데요. 나는 왠지 떳떳하지 못합니다 라는 책을 내신 분이에요. 제목이 눈에 가서 그 책을 봤는데요, 정말 공감 가는 책이었습니다. 이분은요, 떳떳하지 못한, 뭔가 자잘하지만 우리의 착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아주 글로벌한 차원에서 논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본질적인 면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저도 좀 더 진전된 깨달음을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츠무라 교수는요, 다음에 세 가지로요, 이 떳떳하지 못함, 자잘한 마음의 불편함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신주의, 상품 교환, 돈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요, 배제와 무관심. 이건 사실 푸코도 얘기한 근대사회의 특성인데요, 그걸 부지불식간에 강요당하고 있는 일종의 문화 같은 것의 문제이고요. 세 번째는요, 모래알 같은 우리의 실천에 대한 불신의 문제입니다. 나 하나가 이렇게 해서 뭐가 좋아지겠어? 이런 생각이죠. 저처럼요, 이 마츠무라 케이지 교수의 통찰 덕분에요, 떳떳하지 못함, 뭔가 불편함을 덜어가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츠무라 교수의 경험 이야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분은요, 일본에서 겁나게 먼 에티오피아, 그 에티오피아의 농촌마을하고요, 중동의 여러 도시에 현장 조사를 하는 그런 인류학자예요. 여느 인류학자처럼요, 에티오피아에 도착해서 수도 아디스바바 거리를 지날 때면요, 국어라는 이가 너무 많아서 일단 엄청 놀랐어요. 이거 우리도 해외 가서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교차로에 차가 멈춰요. 그럼 아기를 아는 여성, 어린아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달려듭니다. 초점을 잃은 얼굴로 손을 내밀면서 뭐니를 외치죠. 누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을 하게 되잖아요. 마츠무라 교수 역시 이런 상황에 수없이 처하는데요. 돈을 주는 일에 뭔가 거부감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보고 딜레마에 빠집니다. 일본인인 나와 에티오피아 그들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격차가 있다. 그렇다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모두 돈을 줄 수도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거죠. 뭔가 답답함, 그리고 되새겨보면 뭔가 떳떳하지 못함 같은 걸 느끼는 거죠. 마츠무라 씨는 또요, 에티오피아가 세계에서 원조를 제일 많이 받는 나라인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원조, 특히 식량 원조가요, 사실은 선진국의 곡물의 수급을 조절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원조 곡물은요, 정작 그냥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나와서 유통이 되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결국 원주민들은 배가 고픈데도 시장에 나와서 돈을 주고 그 원조 식량을 사야 하는 굴절된 현실 속에 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마츠무라 씨는요, 선진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들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떳떳하지 못함의 감정의 근원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언제든지 간단히 편안한 의식주, 불편하지 않은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의 호텔 숙박비가 한 에티오피아 소년이 1년 걸려도 절대로 벌 수 없는 액수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요. 돈을 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주는 쪽의 정당화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요, 도움을 받을 사람의 입장에 서서 자신이 설정하는 윤리나 판단 등과 상관없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자신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공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중시하고요, 상대를 향한 공감의 마음에 의거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균형 잡힌 공평함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후 마츠무라 씨는요, 에티오피아를 갈 때면 주머니에 동전을 왕창 넣어가지고 가서요, 떳떳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 동전을 줍니다. 물건을 살 때는 깎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될 수 있으면 잔돈을 웃돈으로 더 주려고 하고요. 자신이 그들보다 부유하다는 것이 떳떳지 못함이며, 실은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받은 덕분에 가능한 부유함이기 때문에 이후 뭔가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 한 뭐든 주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실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에 보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타자에 대해, 그리고 사회적 현실에 대해 예민한 감각을 갖추는 일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감각에 따라서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불평등한 부유함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그들이 역으로 우리에게 주는 선물임을 깨닫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러한 선물의 힘을 매개로요, 평상시에는 은폐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어짐, 이런 것에 빛을 비추다 보면요, 나와 끊어진 듯 보이는 세계에 작은 공감의 고리를 만들 수 있고요, 이 고리가 보다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틈이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마츠무라 교수는 이르게 됩니다. 국가의 책임으로만 여겼던 재분배의 문제가요, 개인 스스로 실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윤이나 대가라는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한 선물이라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멋지지 않습니까? 단순하고 작은 이야기 같지만요, 저는 참 멋지고 자유롭고 아주 의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책, 나는 왠지 떳떳하지 못합니다를 읽으시면서요, 저처럼 따뜻한 결론에 이르시게 될 겁니다. 2018년 7월에 한 권의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일독을 권합니다. 마츠무라 케이이치 교수는요, 구축 인류학이라는 걸 연구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구축주의, 소셜 컨스트럭셔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고방식은 어떤 일도 처음부터 본질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작용들을 받아서 사회문화적 양태가 구축된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 구축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우리 자신에게 주목한 거죠. 사회구조나 권력, 자본주의, 물신주의,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요, 주체의 작은 실천들이 그 구축의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그는 명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크리킨디라는 이름의 별새를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벌새는요, 재미있는 우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숲에 불이 나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다 도망가기 바쁜데 이 크리킨디는 남아서 작은 부리로
물 한 방울씩 담아서 산불을 끈대요. 그 작은 부리로 물 한 방울씩 날라봤자 거대한 산불을 끄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그런다고 산불을 끌 수 있겠냐면서 벌새를 피우세요. 그런데 크리캔디는 물방울을 나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뿐이야. 인간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성장하고 싶어하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존재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다 충만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 때문이겠죠. 저는요, 이 말을 또 인간이 죽을 때까지 흔들리고 갈등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나 아니면 너, 이거 아니면 저거, 이쪽 아니면 저쪽.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이왕이면 더 나은 선택이나 결정을 하고 싶다, 해야겠다. 이런 욕구는요, 필히 내적 갈등을 수반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인식체계는 더 정교해지고 섬세해질 거예요. 크리캔디의 물방울은요, 마스무라 씨의 잔돈이고요. 제가 꺼내든 1,000원짜리 한 장일 겁니다. 큰 세상과 이어져 있는 한 개인이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작은 것이 우주고요. 작은 실천이 역사를 단위로 해서 보면 권력이나 정치보다 더 강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